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미스트롯 시즌4 TOP7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인물들을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누가 진짜 왕관을 쓸 자격이 있는지, 감동이 아니라 구조와 전략으로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주인공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TOP7 예측 7위, 김사나. 그녀는 이번 시즌 가장 이질적인 참가자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변수입니다. 기존 미스트롯이 요구해온 정통 트롯의 문법에서 김사나는 한 발짝 비켜서 있습니다. 기타를 들고 무대에 서는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경쟁의 중심에서 벗어난 선택을 합니다. 꺾기와 고음을 무기로 삼는 대신 여백과 호흡, 그리고 서정적인 감정의 밀도로 무대를 채웁니다. 이 방식은 분명 독보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한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트롯 경연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다름은 과연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김사나의 가장 큰 무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색깔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 전체를 하나의 감정선으로 설계하는 타입입니다. 강하게 몰아치지 않아도 관객의 시선을 붙잡고 한 소절 한 소절로 분위기를 잠식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장점이 동시에 리스크가 된다는 점입니다. 미스트롯은 예술 경연이 아니라 점수와 투표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마스터 평가에서는 기술적 완성도와 즉각적인 임팩트가 중요하고 시청자 투표에서는 폭넓은 대중성이 요구됩니다. 김사나의 음악은 깊지만 그 깊이가 모두에게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등장합니다. 김사나가 대중성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색을 희석시킨다면 그녀가 가진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자신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예술적 무게는 커지지만 생존 확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딜레마가 바로 김사나를 가장 흥미로운 참가자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경쟁자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시험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분석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김사나의 팬층은 분명 존재합니다. 충성도는 높고 반응도 뜨겁지만 문제는 규모입니다. 문자 투표와 실시간 투표가 판을 가르는 후반부로 갈수록 얕고 넓은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김사나가 이 구조를 뚫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성 이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곡, 선택, 무대 연출, 감정의 전달 방식까지 모두 계산된 변화가 없다면 시스템은 그녀에게 냉정할 것입니다. 결국 김사나의 운명은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이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시청자가 새로운 트롯의 얼굴을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비주류는 언제나 위험하지만 때로는 그 비주류가 전체 판을 흔듭니다. 김사나는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가장 강렬한 탈락자로 기억될 것인가? 그 답은 이제 다음 무대와 시청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사나는 시스템에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시스템을 흔들 자격이 있는 참가자일까요? TOP7 예측 6위, 장혜리. 그녀는 이번 시즌 미스트롯사에서 가장 명확하게 무대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참가자입니다. 장혜리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무대 위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끝까지 계산하는 퍼포머형 참가자라는 점에서 출발선부터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걸그룹 출신이라는 이력, 베이스 연주자라는 독특한 정체성, 그리고 무대에 오르는 순간 시선을 끌어당기는 장악력까지 장혜리는 전통적인 트롯 참가자와는 전혀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베이스를 들고 무대에 서는 장면은 단순한 연출이 아닙니다. 미스트롯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여성 참가자가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무대를 이끌어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장혜리는 강력한 차별화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이 퍼포먼스가 보여주기식 장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베이스의 리듬과 보컬의 호흡을 동시에 끌고 가는 구조는 무대를 하나의 공연처럼 느끼게 만들며 시청자의 기억 속에 장혜리라는 이름을 분명히 각인시킵니다. 트롯이 더 이상 노래만으로 승부하는 장르가 아니라는 제작진의 방향성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 탑7 체제로 들어오면서부터 미스트롯은 가창력과 함께 무대를 기억하게 만드는 힘을 요구하고 있고 장혜리는
그 공백을 가장 정확히 파고드는 참가자입니다. 하지만 이 강점은 동시에 분명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퍼포먼스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가창력의 세밀함이 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인의 마스터 평가 구조는 여전히 노래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무대의 화려함이 때로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혜리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보여주는 무대와 들리는 노래 사이에서 단 한 쪽이라도 무너지는 순간 그녀의 포지션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혜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단순히 잘 부르는 참가자가 아니라 무대를 설계하고 컨셉을 완성하는 리더형 참가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퍼포먼스 위에 얹히는 보컬의 설득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베이스라는 악기는 그 자체로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서사가 노래를 압도하는 순간 트롯 경연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혜리가 만약 이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낸다면 그녀는 다른 참가자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차별성은 곧 시청자의 투표 이유로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장혜리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음악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기획하는 프로듀서형 인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략이 타보의 벽을 넘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을지 그 답은 다음 무대에서 훨씬 분명해질 것입니다. TOP7 예측 5위 전화윤. 그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따라붙는 수식어는 9살이라는 나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단어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프레임이 됩니다. 전화윤은 더 이상 귀여운 신동의 영역에 머무는 참가자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이미 완성된 감정선을 운용하는 극히 드문 유형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변 출신이라는 배경, 최연소라는 기록, 그리고 첫 등장부터 무대를 압도한 박자감과 호흡은 시청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진짜 놀라운 지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남은 감정이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이 아이가 트롯을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른에게도 쉽지 않은 트롯 특유의 한과 완급, 감정의 밀고 당김을 전화윤은 본능에 가깝게 다루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무대를 완성합니다. 여기서 전화윤의 경쟁력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녀는 음정과 박자를 정확히 맞추는 수준을 넘어 감정을 언제 풀고 언제 누를지를 알고 있으며 그 조절 능력이 나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정교합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는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9살이라는 숫자를 계속 떠올리면 감탄이 되고 그 숫자를 지워버리면 진지한 우승 후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간극이 전화윤을 둘러싼 가장 큰 힘이자 동시에 가장 큰 부담입니다.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정서적 장벽입니다. 과거 미스트롯 시리즈에서도 뛰어난 신동들은 분명 존재했지만 최종 왕관까지 도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청자는 아이를 응원하는 데에는 열정적이지만 아이에게 왕관을 씌우는 선택 앞에서는 본능적인 주저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전화윤은 사랑받고 있지만 동시에 보호받고 싶은 존재로 인식되는 순간 표심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를 뒤집을 가능성 또한 전화윤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트롯의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로 인식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의 트롯 시장은 정통성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고 세대를 넘어 확장 가능한 서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출발점에 전화윤이 서 있다는 사실은 제작진과 시청자 모두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뽑고 있는가? 완성된 현재인가? 아니면 확장 가능한 미래인가? 전화윤이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의 깊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아이가 아니라 무대 위의 한 명의 가수로 완전히 인식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녀는 더 이상 변수나 실험이 아닌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전화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시청자의 몫입니다. 기술과 감동, 그리고 트롯의 다음 세대를 동시에 떠올리게 만드는 참가자. 전화윤은 지금 그 모든 질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TOP7 예측 4위 허찬미. 이번 시즌 미스트롯사에서 가장 강력한 서사를 가진 참가자를 꼽으라면 허찬미의 이름을 빼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노래와 인물, 그리고 관계까지 함께 묶어내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찬미를 설명할 때 반드시 함께 언급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김금아. 같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모녀가 각자의 이름으로 무대에 오르고 나란히 오라트를 받았던 순간은 미스트롯이라는 포맷 자체를 감정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 허찬미의 무대는 더 이상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한 가족의 서사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시청자는 노래를 듣는 동시에 그 인생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동은 실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허찬미는 아이돌 출신으로 프로듀스 시리즈와 믹스나인 등 수많은 무대를 경험한 경력자이며 무대의 흐름과 카메라, 관객의 반응을 읽는 능력만큼은 이미 검증된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가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정통 트롯에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한 메시지를 던지지만 그 선택이 곧바로 실력의 우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허찬미의 도전은 더 가혹한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댄스곡이 아닌 고전 트롯을 선택하고 감정의 밀도와 발성의 안정성으로 정면 승부를 건 전략은 분명 용기 있는 선택이었으며 마스터 전원의 오라트라는 결과로 일정 부분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토리가 강할수록 실력은 더 뚜렷하게 증명되어야 하고 감동이 클수록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허찬미가 지금 마주한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무대 밖의 서사가 무대 위의 소리를 가릴 가능성. 실제로 마스터들 사이에서도 감정의 흐름이 노래 자체의 평가를 흐릴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고 이는 허찬미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승을 향한 길에서 감동은 출발선일 뿐 결승선까지 데려다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허찬미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눈물이 아니라 이야기를 밀어내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인 무대 하나입니다. 노래가 끝난 뒤 감동의 이유를 묻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순간 허찬미는 비로소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라 경연의 승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무대에서 그녀가 어떤 곡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곡을 어떤 표정과 호흡으로 끌고 가는지는 단순한 선곡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허찬미는 감동의 정점과 실력의 정점 사이를 이동 중인 참가자입니다. 이 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그녀는 이번 시즌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가진 인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시청자에게 허찬미의 무대는 더 이상 눈물의 기억이 아니라 경쟁의 결과로 각인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TOP7 예측 3위. 성길려. 그녀를 처음 무대에서 마주한 순간부터 많은 시청자들이 느꼈던 감정은 비슷했습니다. 이 참가자는 출연자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브랜드에 가깝다는 인상. 그리고 그 인상은 방송 이후 데이터로 빠르게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첫 방송이 나간 직후 공개된 영상 클립들이 단기간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화제성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성길려라는 이름과 이미지가 대중에게 즉각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인기가 우연이나 외형에만 기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감정과 기교, 스타성과 트롯의 정서를 동시에 운용할 줄 아는 드문 유형의 참가자이며 바로 이 균형이 성길려를 단순한 인기 후보가 아니라 시장형 인물로 분류하게 만듭니다. 성길려의 무대를 분석해보면 그녀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정확히 읽어냅니다. 어떤 곡에서는 감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어떤 무대에서는 기교를 절제하며 또 어떤 순간에는 스타성 자체를 전면에 배치합니다. 이 선택은 즉흥이 아니라 계산에 가깝고 그 계산이 무대마다 일정 수준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성길려는 무대 운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참가자입니다. 이런 유형은 제작진과 방송국, 그리고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성길려는 과연 트롯 마니아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미스트롯의 핵심 시청층은 여전히 중장년층이며 이들은 화제성보다 감정의 깊이와 가창의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 시선에서 성길려는 아직 완전히 검증된 실력파로 인식되기보다는
가능성이 큰 참가자라는 인상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성길려에게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바이럴과 호감도를 넘어 진성 마스터조차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 있는 한 번의 결정적인 무대.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이야기로 포장되지 않아도 좋지만 노래 자체로 감정을 관통하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무대가 만들어지는 순간 성길려는 인기 후보에서 우승 후보로 완전히 격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길려가 이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은 스타성이 아니라 적응력입니다. 미션이 바뀔 때마다 자신에게 요구되는 색을 빠르게 읽고 그에 맞춰 무대의 밀도를 조절하는 능력은 경연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능력이 유지된다면 성길려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트롯이라는 장르 자체를 더 젊고 넓게 확장시키는 아이콘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국 성길려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의 인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길과 위험을 감수하고 한 단계 더 깊은 무대로 들어가는 길.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녀는 이번 시즌 최고의 스타로 남을 수도 있고 왕관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다음 무대에서 그녀가 어떤 감정을 꺼내드느냐에 따라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TOP7 예측 2위 홍성균. 그의 무대는 화려하지도 빠르게 소비되지도 않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오래 남는 유형에 가깝습니다. 홍성균이 무대에 서는 순간 트롯이라는 장르가 왜 여전히 힘을 가지는지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꾸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한 제스처도 없고 감정을 과장해 밀어붙이지도 않으며 퍼포먼스로 시선을 빼앗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소리로만 승부합니다. 낮고 두터운 음색, 직선으로 밀고 들어오는 감정, 그리고 불필요한 기교를 철저히 배제한 발성은 트롯의 정통성을 가장 명확하게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무대는 즉각적인 환호를 끌어내기보다는 끝난 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홍성균은 중장년층 시청자에게 강력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고 들을 수 있다는 감정,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은 문자투표와 결승 구간으로 갈수록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트롯이라는 장르가 쌓아온 역사와 감정을 가장 정직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인식은 홍성균을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기준점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전통성은 동시에 분명한 한계를 동반합니다. 지금의 미스트롯은 노래만 잘해서는 끝까지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야기와 확장성, 그리고 컨텐츠로서의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되는 종합 무대입니다. 젊은 시청자층의 시선에서 홍성균은 다소 무겁고 변화가 적은 인물로 보일 수 있으며 이 인식은 표심의 확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균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을 버리는 변화가 아니라 전통을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그의 노래가 실제 음원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무대를 넘어 하나의 컨텐츠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서사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무대를 거듭할수록 단단해지는 누적형 참가자라는 특성 역시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런 유형은 초반에는 조용하지만 결승으로 갈수록 존재감이 급격히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홍성균은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시청자의 감정을 깊숙이 관통하는 결정적인 무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전통은 보수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홍성균은 화제성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지만 표심의 가장 깊은 곳에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묻게 되는 질문, 정말 왕관을 맡겨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안정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인물 또한 홍성균입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순간 그는 결승 무대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TOP7 예측 1위 윤태화. 이번 시즌 미스트롯사를 관통하는 질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결국 이 이름으로 수렴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스타를 뽑고 있는가?
아니면 완성된 여제를 다시 무대 위에 올려놓고 있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윤태화는 지금 이 질문에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는 참가자입니다. 윤태화의 무대는 화려한 장치나 극적인 연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노래 한 곡으로 공간의 온도를 바꾸고 소리만으로 시청자의 집중을 끌어당기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기교와 감정, 호흡과 발성, 서사와 완급을 동시에 통제하는 능력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수준을 넘어 무대를 설계하는 가수의 영역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스터들이 그녀의 무대 이후 말을 아끼게 되는 이유는 감동 때문이 아니라 평가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윤태화가 가장 강력한 이유는 기술입니다. 그녀는 어떤 미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를 바탕으로 곡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감정만을 꺼내어 사용합니다. 고음을 위해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감정을 위해 음정을 희생하지 않는 이 균형은 수많은 경연을 거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산입니다. 20인의 마스터를 설득하는 공식이 존재한다면 윤태화는 그 공식을 가장 정밀하게 이해하고 있는 참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사입니다. 윤태화의 이번 도전은 실패자의 재도전이 아니라 완성된 실력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증명하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캐릭터도 설정도 가면도 없이 오직 윤태화라는 이름으로 정면 승부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이번 시즌의 구조를 정확히 읽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미스트롯은 감성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스템이며 누군가는 이 무대가 기술의 경연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바로 윤태화입니다. 세 번째는 표심의 신뢰입니다. 미스트롯의 역사는 언제나 중장년층의 선택을 중심으로 움직여왔고 그 선택의 기준은 놀라움보다 안정감, 반전보다 정답에 가까운 보컬이었습니다. 윤태화는 새롭지는 않지만 틀리지 않는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결승이라는 순간에 시청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험이 아니라 실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신뢰는 압도적인 무기가 됩니다. 물론 윤태화에게도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실력자일수록 작은 흔들림 하나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고 지금까지 무결점에 가까웠던 흐름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윤태화가 그 부담을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흔들리는 참가자와 달리 그녀는 기대를 계산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유형입니다. 이제 전체판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사나는 시스템을 시험했고 장혜리는 무대를 재정의했으며 전하윤은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허찬미는 이야기를 만들었고 성길련은 시장성을 증명했으며 홍성규는 전통의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윤태화는 이 모든 요소 위에 서서 가장 완성된 형태로 왕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결국 왕관은 질문의 끝에 놓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가? 가능성인가? 변화인가? 감동인가? 아니면 완성도인가? 그 질문에 완성도라고 답하는 순간 윤태화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왕은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증명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대 위에서 그 증명을 가장 차분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바로 윤태화입니다. 이제 선택은 시청자의 몫입니다. 왕관은 단 한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당신의 선택은 누구인가요?